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멀티플의 부담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좀 긴 기간에 지나간다면 시장에서는 매도의 우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언제라도 좀 던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이 올해 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고 막 급락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2년 연속 상승한 상황 속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작년처럼 그렇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죠. 멋이 중한디. 증시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게 요즘 증시가 보여주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5%에 바싹 다가섰거든요. 그랬더니 뭐 비트코인도 한때 9만 달러까지 깨지고 주식시장에서도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러다가 많은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올해 증시의 변곡점은 어디가 될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새해 되고 처음 뵙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 목말했죠. 아 근데 증시가요. 그래도 작년에 국내장에서 힘들었던 걸 미국장이 위로해 준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미국 국채금리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4.10년 만기를 기준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4.78까지 갔습니다. 4.8 근처에 갔고 이대로 가다 보면 5%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황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입니다. 그것 시장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돈이 들어오는 분위기냐 아니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국제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시장이 악재로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가 얼마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넘기는 경향이 좀 있고요. 밑에는 좀 지지할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더 하향 돌파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의 내부의 트레이더들의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외환 시장도 그렇고 금리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치열하게 투기 자본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속성을 좀 갖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회 또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우려의 부분이 국채 수익률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벤트를 앞두고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피크는 그 즈음에서 전후로 해서 지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79까지 봤는데 예. 그러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위쪽으로 바라보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타겟 프라이스에 가면 갈수록 그 힘은 점차로 약해지겠죠.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한번 치고 예. 금방 예, 내려온다. 오랫동안 그것에 유지한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증권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채금리 얘기 계속 하는 게 예. 지금 보면은 어제도 장에서 장중에 30년물은 5% 살짝 한번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증시에서 이 수급에 대한 심리가 흔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장이라고 마냥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다는 게 네. 오히려 불안 요인도 되는데 올해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뭐 힘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초 분석을 하시는 이제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이 지금 주봉상 20주 이동 평균선을 어저께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깨고 나서 지지선을 깨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깨지는 날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여기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아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좀 긴 기간 동안 있든지 네. 아니면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 후에
지금 행정명령을 뭐 25건 정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보따리에 다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1기 때는 한꺼번에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5건으로 1기 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에 대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밑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멀티플이 전체가 소위 빅테크 또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뭐 30배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 시장 S&P 500 기준으로 22배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시장에 추구하는 수익률은 멀티플을 1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22배로 했을 때 4.5%입니다. 근데 국제 수익률이 4.5%를 넘는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의 4.5%의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네. 채권에 넣어서 4.5% 추구하는 게 아니, 맞는 거잖아요. 30년짜리 5% 준다는데 예. 그냥 배 두들기고 앉아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그렇죠. 수 이제 있죠.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악재인 거예요. 핵심 그럼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멀티플의 부담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좀 긴 기간에 지나간다면 시장에서는 매도의 우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언제라도 좀 던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이 올해 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고 막 급락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2년 연속 상승한 상황 속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작년처럼 그렇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등락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서 시장의 지수 자체는 등락 그렇지만 그 안에 섹터와 종목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시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수 말고 종목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걸 간밤 뉴욕 증시가 저는 고스란히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빅테크들 죄다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 앞두고 있고 네. 뭐 스타쉽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됐을 텐데 그러면 올해 투자를 해 나가실 분들은 일단 미국장부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시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답은 이번 CS에서 답을 준 거니까요. 그래요? 예, CS에서 일단 여러분들 뭐 대부분 많이 보셨겠지만 젠슨 왕의 그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고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AI 성장을 4단계로 얘기를 했고요. 지각의 AI에서 생성형 AI. 지금은 생성형 AI 꽤 많이 와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AI는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된다 이렇게 물리 얘기했거든요. AI. 네. 근데 이 얘기는 뭐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동안에는 2022년 말에 챗GPT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AI의 성장에 발판이 되면서 성장의 초석은 뭘로 했냐면 하드웨어가 한 겁니다. 서버를 구축하면서 하드웨어가 된 거고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그 구축이 된 상태에서 그럼 구축만 하고 뭐해요? 그거 가지고 구현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바꾸는 것이 혁명이고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B2B에서 B2C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올해가 그게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데 젠수랑의 입을 통해서 CES에서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AI를 우리 일상에 접하는 디바이스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한다면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고 네. 로봇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AI로 가는 것은 과정에 있고 조금 더 과장 또는 심하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1990년도 말에 인터넷 혁신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세상이 변했듯이 AI 혁신이 향후 20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년이 됐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제품과 어떤 상황이 앞으로 우리는 닥칠 겁니다. 근데 그 원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가장 각광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드웨어 쪽만 중심을 많이 봤는데 네. 지금은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면서 우리 B2C로 소비자에게 가는 쪽에 어느 쪽이 가는가 여기가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것이 뭐 가장 중심인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워낙에 뭐 새로운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뭐 발표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라는 게 기업인 출신으로서 친기업 환경의 구축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워낙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는 굉장히 수혜이고 어떤 섹터는 굉장히 피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와 수혜 섹터를 명확하게 명암이 갈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확히 알려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피해와 수혜를 나눈다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친환경 쪽은 뭐 기후 변화나 환경 부분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기름값도 엄청 올랐어요. 예, 그 사이에. 기름값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쪽을 되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경제에서도 뭐 재생에너지 쪽에 보다는 예전의 에너지 부분, 구호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에 AI 기술 발전에 역으로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그대로 가되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력기기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뭐 안타깝게도 큰 산불이 나면서 LA. 우리 화재가 네. 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력기기 쪽은 상당 부분 그쪽에 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조선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보면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조선 건조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전에 뭐 존슨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건조해서 미국에 있는 배들만 자기들이 만든 배들만 자기네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다 법이 개정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산업에 이제 뭐랄까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워낙에 이 부분에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뭐 기술력도 그렇고 뭐 토크 부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축함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조선 산업은 트럼프는 또 구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에 활성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책적으로도 트럼프가 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업들도 섹터 중에 보면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물리 AI로 간다. 네. 이 저희도 IT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미래를 두고도 이제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시장에 칩 갖다 팔 만큼 팔지 않았어?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칩에서 차세대 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열 문제가 안 잡혀서 맞습니다. 신제품은 아직 많이 못 팔아.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올해 작년만큼 갈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네. B2B에서 B2C로 가려면은 어디다 담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예. 접점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 같은 회사일 맞습니다. 텐데 예, 맞아요. 애플이 그동안 혁신을 했어. 이거 공개 저격도 당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하고 있니? 저커버그 이런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러면 인공지능 시장에서 엔비디아 쭉 갈지 차세대 B2C로 가면은 누가 제일 수혜를 입을지 예.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은 누가 될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애플일 가능성이 굉장히 애플. 높습니다,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가장 뭐 확실하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아마존 같은 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메타도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을 때는 소위 메타버스의 구현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는 그게 실제 생활에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이름 괜히 바꾼 것 같지 않아요? 예. 메타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주식하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메타버스 되는 거야? 뭐 옛날에 얘기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철수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AI가 구현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과거에 작년에 하드웨어로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런 성장을 올해도 해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블랙웰의 결함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로 인해서 거의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랙웰로 다 채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B200으로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요번에 한 B200은 한 4분의 1 정도 하고 4분의 3 정도는 그냥 H100, H200으로 그냥 채워놓고 옛날 걸로 그냥 줘 옛날로 이런 채워놓고 얘기잖아요. 네. 요거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급하니까 이거 하고 다음 거 너희들 다음 거 B300 이거 나오면 그거 할게. 요렇게 요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하자 못 잡으면 건너뛰고, 건너뛰고, 나중에 예. 괜찮으면 예. 신제품으로 살게.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 이번에 발표라는 거 보면은 미래 기술을 구현해서 미래 사회로 가는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플랫폼도 한대요. 예, 플랫폼 쿠다 네. 시스템을 이용해서 플랫폼 하고 AI 헬스케어 하고 로봇도 자기들이 하고 좌우로 로봇 7대씩 쫙 세워놓고요. 예. 네. 자율주행 한다고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엔비디아 미래 성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시스템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 가지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많은 부분에 그 독자적으로 그 기술을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다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엔비디아에는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분명히 맞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나 올해 엔비디아가 그런 노이즈가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를 마냥 올해 그냥 좋다고 해서 고고로 가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 뉘앙스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엔비디아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예. 뭐 얼마가 됐든 거의 대부분 수익 구간이 있을 텐데 네. 팔았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싸게 다시 살까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조정이 나온다 저가 매수해서 몸집을 좀 불려볼까요? 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바이앤홀딩이 있고 또 트레이딩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당연히 바이앤홀딩이 이제 승리했는데 올해는 트레이딩 가능성이 더 좋을 가능성이 그쪽이 높죠. 승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 작년 7월 주가예요. 작년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내렸다 굉장히 많이 그랬지만은 지지부진했네요. 이렇게 올랐다가 굉장히 좋았다고 막 각광을 하고 또 조금 떨어졌어. 그 떨어지니까 역시 엔비디아 올라와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반년 동안 그 박스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고가 난 것처럼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보니까 저 작년에 있었던 가을에 있었던 가격이고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를 작년 가을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은 수익률 제로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 굉장히 그래요. 엔비디아가 좋다고 우리가 그렇죠.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거래는 올해는 트레이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동생들은 어떨까요? 그 치고 올라온다는 브로드컴이나 이런 AMD 이런 부분들은 친구들. 조금 다른 거죠. AMD는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2등이니까 네. 1등이 쉬는 동안에 2등이 1등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B2B를 못 쫓아갔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렇죠. 이 부분을 하드웨어를 못 쫓아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위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온디바이스 IT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뭐야 도대체. AI 온디바이스가 뭐야? 이런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걸 얘기하는 게 맞춤형 AI라는 얘기가 나오고 브로드컴이 거기서 각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맞춤형 AI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변화될 게 거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을 보면은. 아니면 되게 크고 기능 많은 게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해. 이런 기업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훨씬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장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국내장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괜찮았고 예. 근데 다시 조정을 좀 받았고 삼성은 뭐 딱히 설명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삼성은. 삼성전자야 아니면 우리 시장이요? 삼성과 우리 시장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섹터도 거래를 하니까 네. 분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시황 자체는 삼성의 분리는 안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비관적이에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에 대해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 국면은 분명히 맞거든요. 저평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성, 주식은 항상 성장성을 바라보니까 앞으로 뭐 할 건데. 예, 앞으로 뭘 내놓고 어떤 수익을 낼 거냐 이제 요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들 지금 삼성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AI 시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뒤쳐졌습니까? 일본보다 뒤쳐졌습니까? 유럽보다 뒤쳐졌습니까? 미국이 워낙에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는 떨어져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는 많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고전하면서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네.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품 B2C가 활성화가 만약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주식은 좋죠. 대표적으로 얘기 나온 거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작년에 금융 완화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 막 나왔는데 중국 시장이 막 그래서 막 떴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연초부터 막 급락을 했어요. 야, 그거 안 되지 않냐. 중국은 뭘 해도 안 돼 또. 요즘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인 정책은. 그래서 아마 3월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요번에 뭐가 나왔냐면 IT 신가전 IT 이관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16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IT를 이들이 샀을 때 네. 그렇게 샀을 때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삼성전자 같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다음 기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은 지금 천수답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 끝으로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싸다고들 다들 하는 거 알겠는데 증권사 전망 헷갈리는 게 비관적이라면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조정한 주가가 막 7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참 못 미치는데 네. 비관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7만 원 가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10만 원 가면. 그럼 지금 쌀 때 삼성을 사서 쟁여둔다. 이거 유효한 전략입니까?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대부분 되게 높아요. 막 2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번에 SK 하이닉스는 외국계 IB에서 목표 주가를 23만 원인가 내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아래에 있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12개월 포워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다시 자기 때가 왔을 때 거기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거기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있으면 적어도 여긴 가겠지. 요건 아니고요.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사이클 하향이 오래되거나 네. 삼성전자가 좀 고전을 오래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가격 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 수가 있겠죠. 헷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